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에서 실종됐던 30대 소방관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년 전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구조 활동에 참여한 이후 심적 고통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소방서 소속 30대 소방관 A씨가 실종된 건 지난 10일. 집에서 나온 A씨는 새벽 2시 반 남인천 요금소 갓길에 차를 세운 뒤 휴대전화까지 버리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실종 10일 만에 A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 시흥시 금이동에서 발견된 A씨는 실종 장소에서부터 8에서 9km를 걸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숨진 A씨에게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씨의 시신을 수습한 경찰은 유족과 협의를 거쳐 부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A씨는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 지원해 나간 뒤 우울증 진단해받는 등 심적 고통을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모님은 제가 그 현장에 갔다 왔다는 것만 해도 힘들어한다며 희생자들의 부모님은 어떤 마음일까? 이게 진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실종 직전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젊은 소방관의 안타까운 죽음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절망과 애통함을 느끼고 유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제라도 트라우마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재난 이후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트라우마와 반복되는 재난 현장에서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TV 한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지원을 나갔던 소방대원이 실종된 지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상상조차 어려운 고통과 싸우며 이제껏 버텨온 젊은 청년을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진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단적 트라우마의 치유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법적 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치매를 앓는 노인이 실종 약 3일 만에 발견돼 극적으로 목숨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골든타임을 지나 발견됐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는데요. 당국은 피해 예방을 위해 배회 감지기 사용과 시민 제보가 절실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집을 나섭니다. 거리를 배회한 지 30여 분, 노인은 등산로 쪽 길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노인은 실종된 지 76시간 만에 등산로에서 벗어난 산골짜기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79살 노인은 구조된 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회복 중입니다. 당시 경찰은 인력과 드론을 동원해 밤낮으로 수색했으나 노인이 숲속에 쓰러져 있어 발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수풀이 많이 있으니까 보기도 힘들고 열 감지로 하니까 확인이 좀 쉽지가 않거든요. 노인은 골든타임을 훌쩍 넘긴 이후 발견됐지만 다행히 나무 그늘에 쓰러져 폭염 속에서 사흘을 버텼습니다. 이는 이례적인 일로 지난달 제주와 의성에서 실종된 70대, 80대 치매 노인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근 5년간 치매 노인 실종 신고는 12,300여 건에서 15,500여 건으로 증가한 반면 지난해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 감지기 보급률은 대상자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 노인 실종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경찰은 시민 제보가 실종자 구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실종 문자를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CTV나 주변인들의 제보만 가지고서는 실종자가 이동하는 그 방향이나 어디 장소를 특정하기에는 많은 부분 제약이 있습니다.
경찰은 치매노인 조기 발견을 위해 노인과 보호자의 인적 사항을 당국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이 위험천만 난폭운전을 일삼는 폭주족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밤마다 나타나는 폭주족에 주민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지만 관계기관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밤 외제차 한 대가 국립공원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차량이 갑자기 급가속과 급제동을 반복하면서 주변을 360도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타이어 마모로 발생한 연기와 흙먼지가 뒤섞여 자욱합니다. 이른바 드리프트 난폭 운전을 하면서 주차장을 마음대로 헤집고 다니는 겁니다.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국립공원에서 버젓이 담배도 피웁니다. 지난 19일 새벽 해발 400m 부근에 있는 무등산 국립공원 내 한 주차장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국립공원 아니지만 사유지인 주차장에는 수많은 타이어 자국이 어지럽게 남았습니다. 소유주는 해당 차량 운전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솔직히 국립공원을 보호하고 아껴줘야 하는데 이런 데서 레이싱을 하고 담배를 피고 하면은 그건 정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달 중순 무등산에서 찍힌 또 다른 영상입니다. 차들이 돌아가면서 드리프트 난폭 운전을 하고 이 모습을 옆에서 아슬아슬하게 카메라로 촬영합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은 밤마다 난폭 운전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도로 곳곳에는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무등산 폭주종은 여름밤이면 특히 심해집니다. 주민들은 밤마다 울리는 굉음에 잠을 설칩니다. 노래도 틀어놓고 하고 어떨 때는 많이는 저기요. 깨죠. 당연히 깨니까 그 소리를 듣죠. 무등산 도로를 운행하는 버스 기사들의 불편도 이만저만 아닙니다. 위험하죠. 그러니까 멈춘다니까요. 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요. 손을 놓고 있던 경찰은 뒤늦게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